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재회가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재회를 하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나를 극단적으로 끊어내지 않게끔, 더 이상 날 밀어내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별 후에 내가 언젠가라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거나 한 번쯤 다시 붙잡고 싶다고 하면 오늘 이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별을 하면 상대방이 더 멀어지게 될까봐, 상대방에게 다른 연인이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에 지금 당장 상대를 붙잡고자 하는 이런 의욕이 앞서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그런 조급한 마음이 올라올수록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전에 부족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스스로 바뀌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한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급함에서 나오는 생각들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이 상대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적인 말일 뿐더러, 그런 정리가 되지 않은 말을 듣는 상대 입장에서는 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별로 와닿지도 않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없겠죠. 결국에 말만 길고 장황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 무슨 말을 전하고자 하는 건지, 그렇게 말을 할수록 상대방이 반응이 없는 걸 보면서 혼자 더 조급해지고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상대방은 이미 이별이라는 걸 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와닿지 않는 말을 듣고 있는 이 상태가 정말 곤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할 마음이 없다고, 아직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될 것 같다고, 지금은 정말 그만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거나 잠깐만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밀어붙이면서 억지스럽게 나의 말을 전하고자 하면 이것만큼 최악의 행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말을 들어준다고 쳐도 앞서 말한 것처럼 무슨 말을 전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얘는 아직도 이별의 핀트를 잘못 잡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이게 정말 제일 최악입니다. 이별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냥 들어주고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상황이 너무 지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나는 붙잡히고 있는 입장인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상대방을 타이르고 있는 상황이 펼쳐져요. 너 말 알겠으니까 일단 조심해서 들어가. 그래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아프지 말고 일단은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사람이 누구나 다 뜻하지 않은 이별이라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섣부르게 상대방에게 말을 전하려고 하면 그 불안이 상대방에게 느껴지고,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이 상대방과 더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바로 상대방이 지인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지인들과 계속해서 하는 소통은 약 3가지 정도의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로, 상대 입장에서 별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애사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퍼져나간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찬 그 사람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소식을 다 알게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별 후에도 나의 주변 사람들까지 붙잡으면서 나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한심해 보일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주변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나의 모습이 있을 거고, 특히나 거기서 되게 예민한 게 개인적인 연애사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 퍼져나가면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프레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안 좋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헤어지고 나서 서로가 서로의 소식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독이 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상대가 나를 떠난 건데 그 상대에게 지금 나의 소식이 계속 들어가는 게 그냥 딱 생각해봐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확률이 더 높고, 여전히 똑같구나, 역시 헤어지길 잘한 선택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채워야 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내가 스스로 채워가는 그 시간 동안 상대가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기억들을 정말 시간을 통해 미화시키는 게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건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의 소식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야 아주 가끔이라도 한 번쯤은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소식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궁금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이별 후에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상대방의 지인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마저도 괴롭히는 입장이 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만한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항상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한심한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바로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경우예요. 이별을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고 매일마다 스스로 지금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헷갈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무엇인지 단 하나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내가 헤어지고 힘든 게 단순히 오래 만난 시간 때문에 정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애할 때 못했다는 뭔가 후회되는 모습 때문일 수도 있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사람을 아직까지 너무 많이 사랑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날은 붙잡아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가 굳이 왜 하는 날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바뀌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내 감정이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내 감정이 바뀔 때마다 그 순간마다 수시로 상대방에게 그 감정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감정적으로 막 매달렸다가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갑자기 다음날에 미안, 나 이제는 다시는 너한테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나서 또 며칠 뒤에 근데 잘 지내? 그냥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과 행동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헤어진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뱉은 말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뱉은 말을 지키려면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신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을 할 거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놓아줄 자신이 있고 이제는 후련하게 놓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들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은 가겠죠.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을 상대방이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감정적이기만 하구나, 그리고 헤어지고 나니까 저 사람의 본성이 더 많이 보이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회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또한 힘든 과정을 겪어봤고, 그래서 감정 컨트롤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내가 내 감정 컨트롤을 못하면 결과도 안 좋은 쪽으로 향할 확률이 높아요. 사귀고 있을 때야,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봐줄 수 있는 거지만, 헤어졌고 내가 재회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스스로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내가 내 실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바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감정적일수록 더 신중하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에 대한 결과값 또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